안녕하세요. TQS R&E 연구소 박지욱 소장입니다. 오늘 과학 읽어주는 연구소의 주제는 동물에 대한 잘못된 속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동물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속설 중에서도 잘못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디어와 인터넷 등의 발전에 따라 기존에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지적되고 정확한 지식이 제시되는 경우도 많지만 오히려 역으로 그릇된 지식과 정보들이 이들에 의해 증폭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동물에 관한 잘못된 속설 중에 대표적인 경우로서 금붕어의 기억력은 3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 특히 금붕어가 왜 머리가 나쁜 동물로 꼽히게 되었는지 의문인데, 일각에서는 낚시에 걸린 물고기가 요행이 바늘을 빠져나온 직후에도 3초가 채 되지 않아 다시 미끼를 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는 어항의 금붕어가 먹이를 충분히 먹은 이후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식탐을 보인다거나 자신의 위치를 잊은 듯이 늘 원을 그리며 어항 속을 헤엄쳐 다니기에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동영상과 같이 수족관의 레버를 밀어야만 먹이를 공급받는 시스템을 설치했는데요. 금붕어들은 이를 곧바로 쓰겠다고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루에 약 1시간 정도만 먹이가 나오도록 했는데요. 금붕어들은 정확히 먹이가 나오는 시간대에 레버를 밀었다고 하네요. 금붕어가 기존의 관념보다 훨씬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은 동물인데도 어항 속에 사는 금붕어가 그동안 부당하게 오해를 받아왔던 셈이죠.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금붕어들이 먹이를 잘 먹나 확인해 볼까요? 네, 정확하게 잘 먹고 있네요. 금붕어에 대한 오해를 변론하자면 식탐이 강한 것은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며 유독 금붕어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붕어가 항상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은 어항이 너무 좁기 때문이죠. 만약 금붕어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충분히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면 늘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늑대와 보름달에 관한 속설입니다. 보름달이 뜨면 늑대가 울부짖는다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이는 엄밀히 과학적인 오류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서양에서 인식되어 온 문화적인 요소를 다분히 반영한 것이죠. 즉, 보름달을 풍요의 상징으로 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세시대 때부터 서양에서는 보름달을 사악하고 불길한 것으로 인식해왔답니다. 늑대가 특히 겨울철 보름달을 보면서 울부짖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늑대와 보름달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늑대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그저 울부짖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럴 겨울철은 늑대가 짝짓기를 주로 하는 시기로서 울부짖을 일이 더욱 많은데요. 숲에 나뭇잎 등이 없는 때이므로 달이 더 쉽게 잘 보이고 늑대도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듯합니다. 또한 짝짓기뿐만이 아니라 무리를 모으거나 사냥 등을 위한 의사소통을 하려고 늑대는 일상적으로 늘 울부짖는 것이죠. 늑대 울음소리가 밤에 더 자주 들리는 건 야행성 늑대는 주로 해가 진 후에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에도 늑대가 울부짖긴 하지만 다른 소음들 때문에 낮에는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3초에서 11초가량 지속될 만큼 길게 울부짖는 것이 특징인 늑대의 울음소리는 10km쯤 떨어진 동료들에게도 들릴 정도여서 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늑대 무리가 다 함께 울부짖음으로써 사냥에 앞서 단결력을 높이기도 한다는군요. 그리고 사회성이 좋은 동물에 속하는 늑대는 울음소리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 후각 등 다른 감각을 통해서도 무리 간의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즉, 영역 내의 같은 장소에 대소변 등의 흔적을 남겨서 후각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곤 하죠. 또한 늑대는 사람처럼 얼굴 표정을 통해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력이 뛰어난 동물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금붕어와 늑대에 대한 오해는 좀 풀리셨나요? 오늘 과학 읽어주는 연구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